네,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입니다. 6월 13일 오늘의 마감 증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증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마감되었습니다. 이에 코스피는 0.33% 상승 마감하였으며 코스닥은 1.25%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봉상인 흐름까지 함께 한번 살펴본다고 하면 사실 분봉상 흐름은 좀 상이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보합권 중심의 이 틀을 벗어나지 못한 코스피는 좀 제한적인 변동성을 보였다고 하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꾸준히 이 상승폭을 늘려가는 모습들을 보이다가 장 막판에 살짝 이제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을 보이며 마감되었다 살펴볼 수 있겠고, 여기에 있어가지고 가장 전반적인 내용이라고 하면은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증시의 호재로서 작용한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미국에서 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제 뭐 연도별로 1년 기대 인플레이션, 뭐 3년 기대 인플레이션, 5년 기대 인플레이션 이런 식으로 발표가 되는데, 사실 1년을 제외하고는 기대 인플레이션들이 다 긍정적으로 나오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하고 있는 이 단기적인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원래가 4.4% 상승이었다고 한다면 이번 달에는 4.1% 상승이 기록되면서 0.3%포인트가 둔화되는 모습들이 나왔죠.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시장은 호재로서 판단을 했고, 멀리 볼 게 아니라 당장 내일 모레 새벽에 발표가 될 예정인 6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수 있겠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는 것 같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나지 않았나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인플레이션, 물가, 금리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밤에도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바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즉 CPI와 근원 CPI가 발표되는 날입니다. 사실 연준에서는 뭐 고용도 보고 기대 인플레이션도 보고 뭐 PCE 지수도 보고 굉장히 다양한 지표들을 보며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겠지만, 그 중에서 CPI 역시, 그리고 근원 CPI, 즉 코어 CPI라고 하죠. 이 CPI 역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자, 현재로서 이 CPI 전망이 좀 어떤 상황이냐라고 살펴본다면,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는 이제 이전에 4월 달 거는 4.9% 상승이 나왔었어요. 전년 동기 대비. 그리고 지금은 4.1%를 전망하고 있는 건데 0.8%가 둔화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5.5% 상승이었는데 이번엔 5.3% 상승으로 0.2%가 둔화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소비자 물가 지수를 이렇게 그래프화 시켜서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가파르게 물가가 올랐고, 어찌 보면은 계속해서 지금은 하락 추세가 맞다 라고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건데, 자, 한번 소비자 물가 지수 추이를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게요. 이게 지금 4월달, 그러니까 5월달에 발표된 4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요. 사실 소비자 물가 지수의 큰 폭의 하락을 견인할 수 있었던 거는 이 에너지 부분, 가솔린과 등유 관련된 부분이 전년 동기 대비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보이면서 좀 CPI 지수 자체의 하락을 견인하지 않았나라고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코어 CPI, 즉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자동차, 신차와 중고차, 그리고 이제 뭐 주거와 관련된 비용, 의료와 관련된 비용을 시장에서는 좀 주요 부문으로 항상 체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로서 자동차 시장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뭐 전기차 시장의 확대가 되는 내용, 이렇게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긍정적인 내용, 기대감들이 많지만 단기적으로는 분명한 불안감들도 따져봐야 되는 상황이기는 해요. 일단은 중국의 5월 자동차 판매량이 굉장히 좀 둔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도 지금 자동차 판매량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제 뭐 은행권, 대출 관련 은행권이나 각종 지자체 자동차 판매 관련이라거나 이제 좀 정책을 좀 부양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이제
여러분들 침수차와 관련된 내용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올해 한국 같은 경우도 보면은 엘니뇨로 인해서 큰 폭우가 올 것이다. 전년보다 큰 기후 변화가 예상된다. 이런 내용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엘니뇨, 라니냐 같은 경우는 한국만 우리가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중고차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들도 어느 정도 좀 인지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는 연준이 항상 좀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그 월 대비로 본다고 하면은 둔화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에요. 1월 달이 0.7% 마이너스, 2월 달도 0.7% 마이너스인데 3월 달은 0.5% 마이너스, 4월 달은 0.1% 마이너스입니다. 5월 달은 그럼 이 추세가 이어지면서 이 전월 대비 상승 전환을 하고 전년 동기 대비가 더 올라가겠느냐, 아니면 이 추세가 꺾이겠느냐 여부를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좀 있지 않겠나라고 저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CPI 지수라는 게 단순히 CPI는 얼마고 근원 CPI는 얼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품목별로 우리가 자세히 들어가서 좀 내용들을 해석해 본다면 굉장히 볼거리가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시장의 먹거리도 한번 탐색을 해볼 수가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일 자세히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다. 내일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고, 이제 유가,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국제 유가를 무시할 수가 없겠죠. 최근 들어가지고는 국제 유가가 좀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게 뭐 5월달 CPI에 반영이 되진 않을 겁니다. 이제 감산 키워드와 관련해가지고 근데 꾸준히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내일 또 제가 알기로는 이런 오펙의 월간 보고서도 좀 발표가 될 예정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 국제 유가 추이들도 확인을 하면서 물가 동향들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마감 증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